승부의 지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노련미를 갖춘 KB리그 6년차 중견팀과 패기로 중무장한 2년차 젊은 팀이 격돌합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BGF 리테일 CU의 대결, 1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주장 잡는 오지명 박진솔 선수와 KB리그에서 주장 데뷔전을 앞둔 이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냉혹한 승부사 이동훈 선수는 일지명의 부담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진솔 선수는 무서운 오지명의 진면목을 또 한 번 보여줄까요? 두 선수의 장고 대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선 두 입시인이 만났습니다. KB 바둑리그의 최연장자 이지명, 이창우 선수와 무서운 속도의 형세 판단이 주 무기인 삼지명, 허영우 선수. 최근 공격적인 행마를 선보이고 있는 이창호 선수의 변신이 기대되고 있는 시즌인데요. KB리그 입신 대결, 그 깊이를 함께 즐겨보시죠. 제3국은 미필과 예비역의 격돌입니다. 톡톡 튀는 창의력의 사지명, 한승주 선수와 오직 정도만을 걷는 진시영 선수가 만났는데요. 예비역 진시영 선수는 승부의 세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까요? 1라운드 첫 승부에서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국에선 유일한 이성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발굴한 미래의 별, 김명훈 선수와 KB 바둑리그의 홍일점, 최정 선수의 대국입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두 선수죠. 최정 선수의 미인계는 한 살 동생인 김명훈 선수에게도 과연 통할까요? 반상의 치열한 밀당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5국은 어린 천재의 반짝이는 바둑과 무르익어가는 사나이의 선굵은 바둑이 맞섭니다. 이지명 신진서와 이지명 이지연의 대결, 바둑계의 모차르트 신진서를 맞아 이지연은 어떤 성곽을 쌓아갈까요? 지난 시즌 단 1패에 그쳤던 신진서는 올 시즌 무패 신화를 써내려갈까요? 그 도전의 성곽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80대 20으로 정관장 황진단이 상당히 우세해 보인다는데요. 과연 그 예측은 맞아떨어질까요? 정관장 황진단과 BGF 리테일 CU의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첫 진행을 맡게 된 문도원입니다. 오늘은 1라운드 두 번째 경기인데요.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티브로드와 신한천일염의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오랜만에 리그가 시작해서 역시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아직은 조금 몸이 덜 풀리지 않았나. 감명국이 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많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관장 황진단과 BGF 리테일 CU팀의 대결인데요. 정관장 팀 같은 경우는 9개 전팀 가운데 유일하게 5명 전부 보호 선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그만큼 팀원들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김영사 감독이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서 3지명부터 5지명까지의 선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새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반대로 BGF 리테일 CU팀은 주장을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팀을 옮겼거든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점은 최정 선수가 2년 연속 발탁이 됐어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바둑리그의 유일한 여성 선수입니다. 네. 최정 선수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깜짝 발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뭐 당당히 실력으로 지금 입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CU팀 같은 경우는 뭐 최정 선수의 활약도 궁금하지만 저는 주장 이동훈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동훈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팀 순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 팀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더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첫 번째 장고 대국은 박진솔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이 리그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오더는 CU 팀에서 조금 불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주장과
오지명 선수가 만나면은 보통 이제 주장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대 전적에서 박진솔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고 있네요. 오더만으로 본다면은 조금 기분 나쁘게 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국 속기대국입니다. 오늘의 빅매치 중에 한 판인데요. 이창호 선수와 허영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두 선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하지만 이 상대 전적 굉장히 오래전에 두어졌던 그 대국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한승주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사파와 정파의 네. 대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바둑 팬 분들 진시영 선수 상당히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진시영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국 속기대국 역시 관심이 가는 한 판인데요. 김명훈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과연 그 최정 선수의 미인계가 통할까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하지만 이 두 선수 상대 전적 공식 대국은 없지만 네.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봤다고 해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대국 랭킹으로 본다면은 신진서 선수가 앞서지만 이지현 선수 또 KB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승부는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또 빅매치가 많은데요. 이 양팀 오더를 봤을 때 어느 팀이 더 잘 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관장 팀이 조금은 재미있게 짜이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승부는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 1라운드 2경기 대국장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BGF 리테일 CU팀의 대결입니다. 정대상 심판위원이 대국 개시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라운드라 다들 좀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개막전은 그러니까 처음 이제 대국하는 1라운드 경기는 뭔가 약간 두근두근하면서 네. 경기를 보통 시작을 합니다. 1국 장고대국입니다. 박진솔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5판 중에 한 판이죠.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이 대결도 꽤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한승주 선수와 진시영 선수. 진짜 참 글을 잘 지었어요. 정파와 사파의 네. 대결이라고. 네, 일단 진시영 선수는 굉장히 이제 침착하고 안정감 있는 바둑을 두는 선수이고 한승주 선수는 굉장히 이제 번뜩이는 수를 많이 네. 두는 그런 선수입니다. 허영우 선수와 이창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입신들의 이제 명품 대결 상당히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유일한 입신 대결이죠. 네.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승 8패 딱 반타작을 했는데요. 네. 올해 반타작을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요? 잘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 승률을 유지한다면은 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네. 그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정관장 황진단 팀에 지금 이지명으로 있긴 하지만 랭킹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래쪽입니다. 네, 그래서 반타작만 해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랭킹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체력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조금 좋아져서 이제 국가대표 검토에도 자주 나와서 공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의 컨디션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펼쳐졌던 이제 이벤트 대국에서 또 이세돌 구단에게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실시간 스코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직 포석이라고 할 만한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많이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상한 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한 50수 정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변한다고 해도 뭐 조금 변하기 때문에 승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좌상기 이제 허영호 선수가 협공을 하자 지금 바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 수의 의미는 백이 이제 또다시 이제 협공을 한다면은 씌우고 이렇게 붙여서 젖히면은 끊어서 싸움이 흙이 괜찮거든요. 벽이 있기 때문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백이 많이 평범하게 두는 진행은 뭐 날일자 정도로 지키면 벌린 이후에 이제 손을 돌리는 이런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좌상기 흙 한 점보다는 좌변을 조금 더 견제하겠다 이런 수로 볼 수 있겠네요. 좌상기 흙 한 점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보고 네. 발빠르게 포석을 짜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경기는 워낙 빅매치가 많아서 사실은 이 한 판만 가지고 보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사실 KB리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판 다 중계를 어쩔 수 없이 못 해드리는 게 좀 네. 죄송스럽죠. 모든 대국이 다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대국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전에 이제 정관장 팀의 김영상 감독을 잠깐 이제 만나서 5대1 간에서 조금 물어봤는데 네. 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뭐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진시영 선수와 한승주 선수 이 오더를 네. 오히려 이제 사국인 김명훈 선수와 진시영 선수가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 때도 그랬지만 오더가 나온 후에 그래도 크게 이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고 네. 말을 하셨어요. 지금 BGF 리테일 CU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이동훈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팀 순위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보통 생각할 때 허영호, 진시영, 이지연 이런 선수들은 좀 흔히 말하는 계산이 나오는 선수들이에요. 막 정말 뭐 폭발적으로 엄청난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럼프가 있어서 성적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딱 어느 정도 반타작에서 조금 더 하든지 못 하든지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 안 돼요, 사실. 주장은 보통 한 70% 정도는 해줘야 된다. 70%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긴 네. 한데 지금까지 이동훈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 보여줬던 성적은 50%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이동훈 선수가 그동안 KB 바둑리그에서 항상 이제 부담감을 좀 안고 싸웠는데 주장이라는 부담감을 최대한 좀 벗어 던지고 다른 시합 두듯이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은 잠시 이제 평범한 상태에서 좀 멈춰 있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판이 있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판이죠. 속기대국 진시영 선수와 이제 한승주 선수의 대국인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수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 알파고 덕분에 포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설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이론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니까 해설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뭐 초급자나 중급자들한테 정석을 알려주는데 네. 이 정석을 알려드리는 게 맞나 좀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도 많은 이제 좀 생각이 다양하게 그런 수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바둑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비슷한 내용의 포석들만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포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다른 속기 대국인데요. 진시영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3-3에 들어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좌상기의 정석을 하다 말고 여기가 그냥 화점 하나만 있었는데 흑이 이 정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곳을 들어갔어요. 이곳을 들어가서 사실 화점 있는 곳에 초반에 3-3 들어가면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혼났거든요. 네. 조금의 실리를 차지하고 너무 초반에 상대에게 두텀을 준다 해서 두지 네. 말라고 했던 수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수법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요. 실리를 차지하고 이 정석 진행이 백의 실리를 자연스럽게 견제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좀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초반에 3-3은 들어가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들어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의 변화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도 이 포석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 들어갔을 때 이곳으로 막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막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흑이 둔수가 백의 세력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여기를 또 바로 막았어요. 후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막았다는 것은 이 모양 자체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포석이 둘만하다. 그렇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은 하변 쪽으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 좌변에 한 수 더 가일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를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곳을 그냥 가일수 하기에는 그러니까 흑이 3-3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실리를 차지하면서 발빠르게 두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한 수를 더 투자하면은 실리는 차지했지만 발빠른지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처럼 넓은 곳을 가면서 포석을 짜고 싶고요. 백은 좌하기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두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서 패를 하는 것 이런 수단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포석을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네. 허영우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은 꽤 진행이 느린데요. 일단 뭐 두 선수가 손이 빠른 기사들은 아니잖아요. 네. 초반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판을 짜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뭐 특별한 수단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왠지 두 선수의 대국은 끝까지 끝내기까지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두 선수가 뭐 정말 어느 한쪽이 끝나는 그런 전투를 즐겨 하는 기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어느 때고 타협을 좀 열어두면서 전투를 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아마도 중반 후반 쪽에서 좀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좌상귀에 있는 흑돌 한 점은 언제쯤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포석에서 이제 뭐 더 이상 별로 둘만한 곳이 없다. 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라면은 그때 이제 이곳을 두고 끊을 수도 있고요. 뭐 귀로 젖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때가 많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는 어느덧 초읽기에 몰렸네요. 초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상기 정석을 계속 이제 정석 형태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이런 곳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은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정석 아니면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도 연구는 해볼 텐데 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석 자체가 넷, 이제 축이 다섯, 관련이 있는 정석인데 일곱, 바로 걸리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다 축머리가 되기 때문에 네. 흑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실리로 큰 자리인 좌하기 쪽으로 들어갔고요. 하변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백의 경우는 받아주는 거는 왠지 당한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뭐 무난하게 둔다면 두 칸 아니면 위로 이 정도까지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칸을 가게 된다면 흑이 다가왔을 때 하나 정도는 받아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허영우 선수는 아직 뭐 제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죠. 두 칸으로 둘 것인지, 뭐 세 칸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갈 것인지. 지금은 여기, 여기, 이곳, 이곳 네 가지 정도는 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딜 두더라도 충분히 뭐 둘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바둑은 왠지 기분 탓일까요? 삼선 쪽에 좀 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판이 무난하게 짜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실리로 좀 뒤처지고 싶은 생각은 두 선수 모두 없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백이 무난하게 둔다면 백도 한 칸 정도로 띄워두는 것이 무난하고요. 만약에 이제 손을 돌려서 실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흑은 하변을 들어가면서 바로 전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 바로 흙 모양을 견제해 가는데요. 하변 같은 경우는 뭐 들어와도 충분히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변에 흙이 커질지도 모르는 모양을 지금 견제를 하는 수법이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두 칸 30초, 작아 보이지만 이곳을 이제 둘, 벌렸는데 상대가 셋,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흑은 여섯, 일단은 들어가서 일곱, 조금 여덟. 판을 어렵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이 바둑은 큰 집이 절대로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의 포석으로 봐서는 뭐 모양이 커질 곳은 상변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흑이 하변을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3-3을 받고 30초, 둘 때 들어가는 둘, 것. 저는 셋, 흑이 넷, 무조건 들어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여기서 허영우 선수가 조금 적극적으로 둔다면은 두 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아는 허영우 선수의 기풍으로 봐서는 네. 이 중앙 쪽 한 칸보다는 벌리는 쪽을 더 두지 선호할 않을까. 건가요? 네. 어, 오늘은 좀 이 어깨 짚음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두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에 우변 쪽에 호구 자세로 막아가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수의 의미는 완벽하게 연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곳을 막아갔을 때 물론 흑이 손을 뺀다고 잡히진 않아요. 잡히진 네. 않지만 또 이 끝내기까지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 되거든요. 30초, 상변 모양이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상변 모양이 너무 더 커지기 전에 흑은 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흑이 백의 진영에 들어가서 나는 뭐 공격을 심하게 당할 것 같아 이런 걱정은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아, 그 순간 국가대표가 보여주는 실시간 스코어가 백이 52 그리고 흑이 48인데요. 이 정도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흑을 가진 기사가 좀 적극적으로 보통 판을 짜기 마련인데 너무 이제 무난하게 짜였기 때문에 백을 든 쪽이 왠지 그냥 기분이 살짝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악수를 두진 않았기 때문에 네. 네.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실히 어느 한쪽이 뭔가 실수 같은 수를 두면은 스코어가 저 정도 바뀌는 게 아니라 뭐 6대 4나 이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저 스코어 네. 내는 데 있어서. 네. 그래도 부담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백은 상변에 뭐랄까요? 벌림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모양 보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가장 먼저 이런 수를 좀 떠오르실 확률이 높아요. 잡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덮어 씌워서 네.
이제 쉽게 잡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모양 잡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네.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이 만약에 이 돌을 공격한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둬야 되는데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사실 별로 두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변 쪽을 막아가는 것이 막아가서 이 백도를 두텁게 만드는 것이 더 무난한 작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영호 선수와 이창호 선수 입신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BGF 리테일 CU팀과 정관장 황진단 팀이 만났습니다. 허영호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허영호 선수가 많은 장고 끝에 뭐 사실 장고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다 사용하고 지금 착점을 했는데 좌상기를 네. 두었네요. 좌상기 쪽을 두면서 역시 상변 쪽은 먼저 두더라도 그렇게 뭐 공격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여덟, 아홉, 이창호 선수가 저곳을 이제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진행까지 시킬 생각이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단 초읽기를 하나 더 사용하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시간 연장책의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 30초. 하나, 둘,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가 다섯, 여섯, 지금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방금 마지막에 둔 백의 좌상기 붙임이 조금은 느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된 수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 생각하는 수는 좌상기 붙이는 것보다는 뭔가 뭐 상변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변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셋,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스코어가 네. 자주 바뀌는데요. 세 번 국가대표팀 남았습니다. 오늘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들여다봤는데 보통은 들여다보는데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허영호 선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을 때 이렇게 막힘 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을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흑이 그냥 늘어야 한다면은 들여다본 게 오히려 악수예요. 흑도 기세로 본다면 사실 뚫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거는 상변은 아무래도 백의 진영으로 될 것 같고 네. 흑은 뚫은 다음에 이제 우변 쪽에 이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수는 만약에 이제 있게 된다면 늘어서 바로 막는 것에 비해서 선수는 잡지 못했지만 모양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백이 아래로 젖히면 이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깔끔합니다. 네. 흙이 두텁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네요. 30초. 백은 가만히 이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셋, 네, 백은 네. 젖히는 다섯, 수보다는 그냥 여섯, 있는 것이 좀 더. 여덟, 그러니까 어차피 흙이 둔다고 했을 때 흙이 이 모양이 두텁냐 아니면 이 모양이 두텁냐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백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조금 더 이제 탄력을 주는 수네요. 탄력이라 하면 호구 치는 수를 그렇죠. 보고 뜻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늘었을 때는 백이 이 정도 이제 다가오면은 확실하게 안형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곳이 돌이 오면은 거의 한 집에 또 나중에 두면은 이것도 집.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같은 30초. 경우는 흑이 나중에 이곳을 차단해서 백의 공격보다는 일단은 흑의 상변 다섯, 쪽을 여섯,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행마를 했습니다. 거의 완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이창호 구단이 그냥 늘었으면은 허영호 선수도 이곳을 미는 것보다는 다가섬을 하면서 공격하는 액션을 취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이곳이 굉장히 갑자기 좀 작아진 느낌이거든요. 네. 허영호 선수도 두텁게 이제 연결을 하면서 자신의 돌을 돌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때 백은 이어줘야겠죠. 그렇죠. 이곳은 뭐 안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나와서 차단당하면은 백이 거의 뭐 망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곳은 이을 것 같고 흑도 이렇게 해놓고 손 빼기에는 다음에 막히는 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왠지 좀 답답하네요. 네, 흑은 일단 30초. 여기까지는 무조건 밀어야 셋, 된다 보이고 넷, 백이 한 칸 정도 다섯, 뛰면은 이때 여섯, 이제 손을 돌려서 일곱. 다른 곳으로 둘 것 같습니다. 흑이 하변에 침투하는 타이밍도 점점 궁금해집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뭐 그곳을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밀어갔고요. 네. 여기서 이제 허영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보편적으로는 그곳을 이제 받아주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곳을 받으면 또 하변 쪽에 바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하변 쪽을 그냥 한 칸 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예 선택이 상변 쪽 공격. 젖으로 뭐 바로 흑돌이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실리로도 어느 정도 집이 되고 흑이 손을 뺀다면은 굉장히 이제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는 거죠. 백돌이 다가왔기 때문에 흑도 어딘가로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30초. 이제 손을 이제 돌린다고 해서 바로 잡히진 않을 거예요. 잡히진 않겠지만 다섯, 너무 여섯, 괴롭기 때문에 일단 뭐 중앙 여덟, 정도로 한번 돌이 와야 되지 않을까. 두 번 남았습니다. 이곳에 온다면은 물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여기 호구 이곳 붙이는 것 뭐 최소한 이런 데만 두더라도 사는 건 아주 쉽죠. 아주 네. 쉽지만 너무 흑이 안에서 옹졸하게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중앙으로 한 칸 뛴다든지 아니면 뭐 날일자 혹시 모를 좀 나중에 백돌 압박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날일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0초. 지금은 스코어가 둘, 또 백이 셋, 약간 우세하다고 넷. 나와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 이창호 수는 구단 어떤가요? 다운 수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장면에서 지금 일단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살자고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교환 자체가 안형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왠지 받아주면 좀 당한 느낌이 네. 들기 때문에 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착점을 하려다가 네. 줄기 한 번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손이 지금 이곳에서 좀 움직였던 걸로 봐서는 막느냐 아니면 뭐 중앙 쪽을 씌우느냐 뭐 이 정도를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쫄기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변 쪽에는 둘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우변 쪽은 지금 당장은 두 선수 모두 별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0초. 하나, 아, 중앙 쪽을 쉬어간다라는 거에서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흙은 가일수를 더 해야 할까요? 지금 역시 가일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흙돌이 잡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막히는 수를 또 선수로 거의 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의 경우는 뭐 중앙 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실리로 이것을 하나 밀어가는 것도 작전의 일관성으로 볼 30초. 때는 하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수는 뭐 저것을 뒀다고 해서 당장 뭐 좌변을 둬야겠다 이런 수인지 아니면은 저수 자체가 뭐 그렇게 손해가 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연장책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은 막는 수 한 수일까요? 그렇죠. 거의 뭐 막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물론 뭐 좌변 쪽을 둘 수도 있어요. 둘 수도 있지만 셋, 넷, 그래도 저는 둔다면 차라리 둔다면 상변 쪽이 더 기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영호 선수가 이곳으로 둔 것은 여기로 두면 흙이 살고 난 다음에 이곳에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약점이 좀 남아 있어요. 뭐 완벽히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전하게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중앙 백도 꽤 튼튼해졌는데요. 30초. 하나, 어느 정도 둘, 집도 셋, 꽤 날 수도 있을 넷, 것 같아요. 네. 다섯, 뭐 이 여섯, 정도는 일곱, 좀 여덟. 봐줘야겠죠. 아, 바로 좌변을 붙여가네요. 붙였다는 것은 이제 젖히면은 끊어서 정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수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을 두지 않는다면 백이 그쪽을 두었을 때 좀 좌상기가 커지겠다 이런 게 좀 싫었을까요? 그렇죠. 이창호 지금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변은 하나, 그냥 뭐 둘, 사는 정도로 셋,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넷, 같아요. 뭐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선수로 여덟. 당하는 게 좀 기분 나빠 보이긴 한데 그래도 백이 이곳을 한 칸 뛰어서 좌상기 쪽이 다 집이 되는 것보다는 좌변 쪽을 어느 정도 신경 써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는 끊는 한 수이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끊는 수 말고는 다른 수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끊겨 있을 때 좀 처리하기가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백 입장에서 가장 쉽게 처리한다면 그냥 단수치고 이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보통 뭐 이곳을 단수치고 30초.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도 있는데 셋, 넷, 막상 한 점 잡아서 넘어가면은 일곱, 팩이 뭐 그렇게 여덟. 별거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치받은 수도 단수 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까요? 아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한다면 아까 전에는 흑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뭐 씌워서 정리한다든지 확실하게 이제 정리 수단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맞고 단수 쳐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 다음 정리 수단이 보이지는 않아요. 어차피 흑돌이 끊겨 있다 이런 네, 뜻이겠네요. 그렇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뭐 지금은 좌상기 쪽을 조금 이제 버리는 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 단수는 웬만하면 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흙이 만약에 뭐 중앙 쪽으로 는다면 백도 밀고 올라와서 흙이 가볍게 두려고 뒀던 곳에서 뭔가 일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치고 있는 것보다는 치받는 수가 흙으로 하여금 굉장히 껄끄럽게 하는 셋,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렇게 밑으로 늘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버리고 둘 것 같아요. 아, 이 돌을 나중에 이제 끝내기로 득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물론 뭐 움직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래놓고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30초. 하나, 둘, 지금은 일단 셋, 좌상기 쪽을 가볍게 넷, 보는 것이 훨씬 더 두기 편할 것 다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어. 단수를 치고 있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백이 뭐 나가는 건 당연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수를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삼십 초. 하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흑이 조금 고생하는 전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3선에 붙이고 끄는 수는 조금 빨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빨랐다고 볼 수도 있고 글쎄요. 지금 위로 단수 친 걸로는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0초. 네. 하나, 둘, 스코어가 셋, 이제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다섯, 이 좌변의 수수는 여섯, 아직까지는 일곱, 어떻게 좀 판단하기 오리무중이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열. 아, 방금 열에 둔 건가요? 네, 지금은 초읽기가 지나간 것 같죠. 지금 이창호 구단이 지금 지금은 하나 보낸 건지. 네, 그렇죠. 네. 네. 이창호 구단이 약간 멋쩍은 미소를 마지막 지은 게 한번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읽기가 지금 한 번 지나갔는지 안 지나간 네. 건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열을 부른 상태에서는 초읽기 1회가 사용이 된 게 제가 맞겠죠. 눌렀는데 제가 열을 불러가지고 저도 모르겠으니까 지나간 건 제가 네, 잠깐 정대상 심판위원이 2개 남았었습니다. 해결을 하러 왔는데요.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개 남았었는지 뭐 세 개 남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잠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개시원이 일단 열을 불렀기 네. 때문에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예전에도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럴 때 조금 심리적으로 동요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손놀림을 뭐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30초. 여기를 어디 뭐 씌울까 하다가 그냥 네. 급하게 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섯,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초읽기 사용하기 아까우니까 착점을 했는데 초읽기도 사용이 지금 돼버렸죠. 지금은. 이럴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하나 보낼 걸.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마지막. 흑도를 계속 살리고 나가는 둘,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넷, 아닐 것 같아요. 차라리 다섯, 지금이라도 젖히고 이곳을 일곱, 붙여갖고 여덟, 아, 버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버리고 하변 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고 두느냐 아니면 이거는 살리고 두느냐 흑이 이도를 살린다고 해서 얻어갈 만한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렸다일 뿐이지 팩이 흑도를 공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변 쪽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셋, 이 결과보다는 오히려 좀 다섯, 전에 보여드렸던 여섯. 버리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돌을 버리는 것과 살리는 것 두 가지 방향인데요. 근데 보통 이제 돌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두터워짐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두터움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사실. 모양도 마지막. 빈삼각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셋, 나중에 끊고 넷, 여기 다섯, 끊어가면은 흙 여섯, 모양도 자충이거든요. 네. 여덟, 아, 그냥 살리네요. 이 차보다는 처음에 이제 붙이고 끊었을 때부터 이 돌을 버린다면은 차라리 안 두는 것만이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돌을 살려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실시간 스코어는 53대 40초. 47까지 변했습니다. 셋, 네. 역시 근데 이 정도도 여섯, 그냥 배기 일곱, 기분이 좋은 여덟. 것 같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대 4가 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확실하게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흙은 좌변을 가일수를 하나 해둬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흙은 뭐 연결을 해야 하고요. 백은 이제 중앙 쪽으로 한 칸 정도 띄어서 둔다면 무난한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변이 백에게 자연스럽게 굳어진다면 흙이 좀 불만일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초반부터 하변을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확정가로 본다면 그냥 이곳에 한 15집, 이곳도 한 15집, 30집, 한 30초. 10집 조금 두텁고요. 40집, 둘, 상변까지 한 셋, 45집 정도 있고 하변이 다섯, 지어진다고 해도 한 여섯, 10집, 일곱, 이곳이 여덟, 20집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인데 확정가로만 본다면 흙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변 쪽을 지켜주더라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나가면서 이 백 모양을 견제할 수 있다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중앙 쪽으로 이제 획마를 하죠. 이창호 구단은 하변 쪽에 들어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둔 수로 인해서 우변 쪽에 있는 백 모양도 조금씩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생각하는 돌의 방향은 이 돌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둘, 급소 자리인가요? 그렇죠. 이곳을 두면 날일자로 두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변 모양을 계속해서 키우겠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백이 확실히 좀 기분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아무래도 시간의 다섯, 압박으로 봐서도 여섯, 이창호 구단이 일곱, 마지막 여덟. 조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좀 강수라고 봐야죠. 이 수는. 원래는 흙돌끼리 연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허영호 선수도 조금 놀랬을 수 있는 그런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키면 내가 이곳을 두겠다 생각하고 둔 수인데 지금 차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두면은 30초. 하나, 둘, 셋, 이거는 넷, 백이 다섯. 더 여섯, 일곱, 여덟. 떨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이어놓고 이렇게 진행한다면은 오히려 백돌이 잡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먼저 들여다봤는데요. 이 수는 흙한테 그냥 가만히 이어달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가만히 이으면은 아마도 급소 자리를 한번 두고
이곳이나 하변으로 와서 그러니까 흙 모양 자체를 그냥 셋, 조금 기분 나쁘게 하겠다 다섯, 그런 수법이라고 여섯, 볼 수가 있어요. 일곱, 여덟. 아, 의외의 곳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수의 의미는 막으면 글쎄요, 이 교환이 조금 이득이다. 조금 안정적으로 만든 면은 있지만 둘, 그렇게 뭐 큰 넷, 이득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100은 늘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늘 때 흙이 있는다고만 하면은 차라리 아, 이렇게 두는 게 모양이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허영호 선수가 늘지 못하고 막은 이유는 혹시라도 그냥 바로 흙이 끊을까 봐요? 아예 바로 끊어서 뭔가 전투가 의외로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지금처럼 막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게 막나요? 이렇게 둠으로써 흑돌은 다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백은 일단 있는 것이 무난하긴 한데 있고 들여다보는 게 일단 무난하긴 해요. 무난하긴 하지만 아마도 허영우 구단의 머릿속에는 이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둬서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것도. 국가대표의 실시간 스코어는 중앙 쪽은 흙이 조금 깔끔하게 처리가 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훨씬 미세한 승부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세는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흑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바둑이라는 게임이 좀 돌의 능률을 따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흑돌을 그러니까 상대의 돌을 뭔가 모양 안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유리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한 수씩 번갈아 가면서 두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조금이라도 좋은 수만 두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모자 씌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하변 쪽을 키우는 수 그것이 아니라면은 여기도 굉장히 두터운 수라고 생각이 돼요. 집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차지하면서 근데 이 다음에 좀 행마가 좀 어려운가요? 30초. 하나, 둘, 셋, 아예 그냥 계속 공격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아무리 깨져도 2선 이하로는 안 깨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것도 일리 있겠습니다. 이제 흙의 돌에 나가는 방향은 아무래도 하변 쪽이 되겠죠. 아까 네. 전에는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우변에 이제 백을 좀 견제를 했다면 지금 그곳이 거의 완벽히 막혔기 때문에 맞습니다. 돌의 방향이 하변 하나, 쪽으로 와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만약 해설자인 저에게 뭐 흙을 잡으라 백을 잡으라 하면은 백을 잡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딱히 유리해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네, 방금 또 백이 또 한 번 들여다봤는데요. 네. 저것도 이때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저곳은 일단 받고 싶은 기분은 절대 안 들어요. 받으면 돌이 너무 뭉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잡는다고 해도 나중에 흙이 끊어서 네, 끝내기로 득을 보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 흙의 경우는 둘, 그냥 중앙 쪽으로 나가든지
다섯, 아니면은 조금 여섯, 타이트하게 하변 일곱, 쪽으로 오는 것도 여덟, 사실 제가 우변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변이 계속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창호 선수의 생각은 이 돌을 손을 돌려도 잡힐 돌은 전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이 급소의 자리에 두면서 압박을 했는데 집으로 큰 곳을 둔 거기 때문에 압박을 해도 뭐 사는 거는 자신 어렵진 있다. 않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글쎄요, 허용호 선수의 들여다보는 수는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런 곳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전 심리상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예요. 네, 이창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변 쪽이 집으로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큰 곳인 건 맞지만 상대가 내도를 지금 압박한 한 타이밍에 집을 지으러 간 거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한 공격적인 선수들이라면은 거의 뭐 숨도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갈 것 같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아니면 셋, 어떻게 둬야 될지 넷, 몰라서라도 이렇게 둘 수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수타진인데요. 네, 응수타진인데 그러니까 우변 쪽을 이곳을 뭐 완전히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이 확실히 되기 전에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겠다. 어떻게 받을지 지금 이런 수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흑이 아예 네. 그냥 단수를 칠 수도 있거든요. 받질 않고. 중앙 쪽을 둔다는 이창호 얘기를 하려고 네. 했으나 바로 받았네요. 이창호 선수는 진짜 이 돌은 절대 뭐 잡힐 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악 위에 붙여놓은 교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집이 된 다음에 붙이면 흙이 여기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래로 늘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젖힐 때 늘면 살기 때문에 귀로 받아야 돼요. 네. 단수 치고 뭐라도 끝내기가 있겠죠. 이곳에 이제 돌이 오면. 백이 조금이라도 이 교환 자체가 득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창호 선수가 우변집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